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모델 컴프레션 비아 디스틸레이션 앤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 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이제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를 할 때 독립적으로 보통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티처 네트워크가 있을 때 그 녀석의 이제 뭐 힌트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그 티처 네트워크랑 이제 그거보다 이제 쉘로우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소프트맥스의 차를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로 사용을 해서 뭐 경량화를 한다거나 이제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패러미터들의 그 프레시전을 줄여서 이제 경량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좀 동시에 한번 적용을 해서 좀 아예 처음부터 이제 디스틸레이션 할 때 퀀타이즈드가 된 그런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갖고서 이제 뭔가 디스틸레이션 이용해서 그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경량화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쓰여진 논문이 이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뭔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프렐리미너리 퀀타이즈 소개하고 이제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이 뭔지, 디퍼런셔블 퀀타이제이션이 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요. 난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모델 경량화를 위해서 일단 사용되는 경량화 기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티처 네트워크를 뭔가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트레이닝이 된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갖다가 학습을 시킬 때, 그 티처 네트워크의 이제 라벨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프레딕션 사이 이 차를 계산을 해서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경량화를 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화해서 이렇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작성을 해보면은 FTL 티처 네트워크의 이제 소프트 라벨 그리고 FS를 스턴트 네트워크의 소프트 라벨이라 하고 L을 어떤 로스라고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우리 작성을 이런 걸 하나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퀀타이즈드 된 일단 여기서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뭔가 퀀타이즈드 된 녀석을 지금 사용을 해서 뭔가 동시에 얘네를 좀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디스틸레이션이랑 퀀타이제이션을.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어떤 스튜던트 모델이 있으면 얘를 퀀타이즈드 시켜서 퀀타이즈드 된 모델을 갖고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 뭔가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근데 요 로스를 계산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거를 이제 SGD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스텝마다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준비 단계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인데요. 어,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그 들어오는 인풋 벡터가 있으면 그 인풋 벡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스케일링 펑션을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요거는 일단 n 디멘저널 벡터가 하나 들어오면은 요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거를 여기서 이걸 보면은 결국 노멀라이제이션 된 거를 다시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뭔가 돌리는 그런 일을 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요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은 노멀레이션 시킨 다음에 이제 뭔가 실제 액추얼 퀀타이제이션을 시키는 그런 걸 한 번 더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또 온스케일링 해서 이제 뭔가 실제로 퀀타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케일링을 시키는 건 이제 여기 논문에서도 레퍼런스에도 소개되어 있는 그 리니어 스케일링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인풋 벡터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래서 알파를 그 벡터 내의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걸 작은 걸로 뺀 거, 요걸 이제 알파로 두고, 그리고 이거를 제일 작은 거, 여기서 제일 작은 거를 이렇게 벡터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요 벡터 V를 노멀라이제이션을, 스케일링을 일단 시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 콘타이제이션 펑션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풋 벡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버켓팅이라는 뭔가 테크닉을 하나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버켓팅을 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라는 이런 스케일링 팩터가 있는데, 이 스케일링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 벡터의 디멘전이 만약에 뭐 1000이나 2000이나 되게 엄청나게 크게 돼버리면은, 뭔가 그 크기의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임밸런스가 발생을 해서, 매그니튜드에 대한 이런 임밸런스가 되게 그 프리시전에 대한 로스를 많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벡터가 디멘전이 예를 들어서 한 1만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그 벡터 값들을 다 1만으로 나눠버릴 거니까 그 값들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버켓팅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 어떤 인풋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떤 그 디멘전만큼 스케일링 팩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특정 사이즈만큼 잘라서 이제 그 스케일링을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멘전이 1024라고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1024로 그 인풋 벡터를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256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을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서 256만큼 256, 256, 256, 256 이렇게 특정 고정된 사이즈로 그 인풋 벡터를 스케일링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요.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하고 싶은 레벨의 어떤 S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 요 녀석을, 그리고 그 어떤 인풋 벡터 V의 i번째 엘리먼트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을 요걸 의미를 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적용을 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 이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좀 처음 접해봐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쪽 처음 접해봐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손으로 좀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했는데, 좀 아직까지 사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그 퀀타이제이션을, 그러니까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을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요 크시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라운딩 펑션이라고도 정의가 돼 있었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만약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추후에 또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마이니스틱한 이런 버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KI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스토캐스틱한 버전에 대해서는 요 크시가 그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끔 이 KI에 대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KI는 이제 그 노멀라이즈된 디스턴스인데 노멀라이즈된 디스턴스인데 이 인풋 벡터의 엘리먼트인 VI와 이 VI보다 이제 좀 더 가까운 퀀타이제이션 포인트, VI보다는 값은 작은데 더 가까운 퀀타이제이션 포인트 간의 그런 노멀라이즈 된 디스턴스를 가리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지금 하고 싶은 게 퀀타이즈드 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녀석에다가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 뭔가 난리지를 트랜스퍼를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럼 총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난리지를 어떻게 스튜던트에게 이제 트랜스퍼를 할 거냐. 근데 이때는 이제 단순하게 힌트 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퀀타이즈 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럼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질문도 한 가지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뭔지 일단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fx라는 펑션이 있으면 그 x라는 녀석을 찾는 문제인데 여기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뭔가 제약 조건이 걸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x를 업데이트할 때 단순하게 xk-tk 한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제 매 스텝 밟아서 이제 뭔가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갖고 요 x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요 x에다가 제약 조건을 걸어줍니다. 요 x가 이제 미니마이즈를 할 건데 요 x가 항상 이제 어떤 피저블 셋 x에 대해서 요 미니마이즈 시키는 fx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x를 찾는 게 여기서 목적입니다.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 방법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우선 먼저 y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위에 있는 요 녀석이랑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게 이제 xk 플러스 1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때 이 yk 플러스 1 계산한 거에다가 알규민을 해서 요 x로 xk 플러스 1을 요 x로 업데이트 하는데 요 c에 있는 녀석 아까 말씀드린 요 feasible set C에 있는 X로 이 XK 플러스 1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요
보이시는 요 빨간색 요 포인트 같은 요 빨간색 요 박스가 요 프라블럼 2에서 얘기하는 feasible set입니다. feasible set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요 포인트가 있으면은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요 맨 첫 번째 스텝은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요 SK 플러스 1을 요 찾는 요 알규민 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얘랑 여기서 제일 요 빨간색 박스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포인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디스턴스를 여기서 보이는 요 디스턴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디스턴스가 제일 작은 작은 그런 점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사실 여기서 이 포인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 다음에 요 피저블 셋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킨 거랑 프로젝션 시키는 점을 찾는 과정이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뭔가 요 C라는 요 집합을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그 어떤 밸리드한 솔루션 집합을 요 C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요 퀀타이즈 디스틸레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런 과정을 좀 밟게 되는데요. 맨 첫 번째로 일단 그 어떤 기본적으로 요 모델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의 웨이트 있으면은 루프를 둘 건데 아까 보여드린 그 퀀타이제이션 펑션으로 요 특정 퀀타이제이션 레벨로 얘네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퀀타이제이션을 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워드로 이 네트워크 포워드 패스를 한 다음에 이 티처 네트워크와 이제 퀀타이즈드 모델 사이에 생긴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로스를 계산을 했으면은 요 퀀타이즈드 된 요 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해주고 이제 백워드 패스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근데 이제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그 풀 프리시전으로 SGD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값을 최종적으로 리턴하기 전에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 시켜서 요 퀀타이즈드 된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계속 SGD를 반복을 해서 요 퀀타이즈드 된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 이외에는 이제 여기서는 디퍼런셔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디퍼런셔블 퀀타이제이션을 해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뭔가 퀀타이즈된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뭔가
백워드 패스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싶은데 얘네가 사실 다 그 콘타이즈 하는 펑션 자체가 다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얘네들이 일단 요거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포인트 벡터가 예, 포인트 벡터를 일단 이렇게 P라고 잡고요. 퀀타이제이션 펑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QVP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 할 때 나왔던 그 녀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want to find 찾기를 원하는 거는 어떤 퀀타이제이션 포인트 P의 어떤 이 집합을 찾기를 원하는데 요 QVP라는 퀀타이제이션 펑션을 이 모델에 퀀타이제이션 할 때 사용을 했을 때 어큐러시 로스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요 집합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요 각각의 요 P1, P2, P3 요런 녀석들은 얘네들은 이제 다 디스크리트 하거든요. 그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어차피 이제 나중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뭔가 계산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미분해줘야 되는데 미분할 때 항상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항상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다들 뭔가 발표해 주셨을 때 이제 많이 언급했던 요 ST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요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요 P i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퀀타이제이션 포인트 벡터 인풋 벡터의 i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 요 퀀타이제이션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PJ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요 퀀타이제이션 펑션을. 그래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할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VI가 만약에 이제 PJ에 의해서 이제 퀀타이즈가 된 거면은 이제 알파 i라는 값을 뱉어내.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다 0을 뱉어내도록 도함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알파 i 같은 경우에는 i번째 엘리먼트의 스케일링 팩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버켓팅이 적용이 됐다면은 여기서 알파 i 같은 경우에는 뭐 버켓 사이즈를 256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요 알파 i 같은 경우는 256이 되겠죠. 뭐 그게 아니라 만약 버켓팅이 적용이 안 됐다고 하면은 모든 벡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요 알파라는 값을 이렇게 뱉어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디퍼런셜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네,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따르는데요. 먼저 이걸 W를 갖다가 W를 네트워크의 웨이시라고 하고 P를 갖다가 이 W를 대체할 어떤 이니셜 퀀타이제이션 포인트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퀀타이제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 W를 어떤 이니셜 퀀타이제이션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워드 패스 계산해서 이 퀀타이제이션 포인트로 뭐 계산을 한 그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를 계산을 해줄 때 이렇게 WQ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 특정 퀀타이제이션 포인트 P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STE 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CNN 모델과 RNN 모델 두 개에 대해서 일단 실험을 적용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CNN 모델에 대해서만 요 실험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이파 10과 사이파 100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비교하는 퀀타이제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PM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포스트 모던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퀀타이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후에 뭔가 좀 다른 뭐 버켓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뭔가 부가적인 오퍼레이션 없이 유니폼하게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PM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버켓팅 하는 인풋 벡터를 버켓팅하는 사이즈는 모두 다 256으로 고정을 했고, 그래서 실험 먼저 그 사이파 10 어큐러시인데 이 티처 모델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적용을 했고 21메가바이트고 어큐러시는 한 89% 정도 나오는 이런 티처 모델에 대해서 그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던트 모델 1 같은 경우 이제 1이고 이제 2고 3인데 이제 얘네들 갈수록 이제 1이 제일 이제 얘네들 셋 중에서는 제일 딥한 모델이고 모더레이트한 모델이고 좀 쉘로우한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버켓팅 이제 PM 퀀타이제이션의 경우에서만 보면은 그 버켓팅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투빗 퀀타이제이션 한 경우에는 한 1%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4빗으로 갈 때 가장 그 가장 이제 어큐러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8빗 정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니까 그 버켓팅을 하냐 안 하냐와는 별로 그 얘네가 어큐러시와는 이제 관계가 크게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점점 비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적은 비트에 대해 적은 비트에 대해서만 뭔가 이런 트릭들이 뭔가 좀 유용하게 좀 사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 거랑 이제 디퍼런셔블 퀀타이제이션을 각각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동일하게 80% 이상의 이제 그거를 어큐러시를 보였고요. 그리고 포빗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변줄 정도의 어큐러시를 보였습니다. 점점 이제 셜로우한 모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위에서 보였던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의 뭔가 성능 버켓팅을 사용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성능 향상을 보인다거나 뭔가 그런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 이제 얘네가 이제 컴프레션 한 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한 4메가짜리 모델을 이제 퀀타이제이션 적용을 했더니 거의 한 4메가짜리인데 한 20배 정도, 20배 가량 거의 일괄적으로 한 투빗을 적용했어요. 한 20배 가량 이제 뭔가 컴프레션이 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4빗의 경우에는 한 15배 이 정도의 컴프레션이 된 거를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의 컴프레션이 된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다른 요거 모델에 대해서 또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파텐에 대해서 또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레지넷에 대해서 적용을 한 실험 결과인데요.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패러미터가 이 정도 모델 사이즈는 580 그리고 이제 어큐러시는 한 95.7% 정도 나오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단 구성을 한 82.7 정도 이제 패러미터를 가지게끔 모델링을 했고요. 사이즈는 한 330메가 정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여기 이런 좀 레지넷 같은 되게 좀 근데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뭔가 좀 성능 향상이 되게 두드러졌는데요. 일반적인 PM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포켓팅까지 사용해서 이제 투빗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한 15%였는데 이제 퀀타이즈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94.2% 정도나 되는
좀 어큐러시를 보였습니다. 4빛의 경우에는 이제 PM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81%고 퀀타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94.7% 정도의 어큐러시를 보였습니다. 근데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한 15, 이 PM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한 15%였다가 이제 4빛일 때는 이제 어큐러시가 확 뛰었는데 왜 이제 퀀타이즈 디스틸레이션 이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0.5% 정도 이제 소폭 향상을 하지 했는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컴프레션은 원래 한 330메가, 콘타이즈 디스틸레이션만 보면은 330 정도인 게 이제 한 투비 콘타이제이션 했을 때는 한 거의 20배 가량 준 거를 볼 수 있고, 이 포비스 콘타이제이션 했을 때는 한 10배 가량 준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